네, 창비 한글 맞춤법 진도 들어갑시다. 자, 평가 문제집 103쪽을 펴주세요. 평가 문제집 103쪽. 네.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조금 화면을 옮겨서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언어는 언중 사이에 언중,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회적인 약속이다. 글자를 적을 때 일정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저마다 다르게 적으면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혼란을 피하고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글 맞춤법을 제정했다. 자, 우린 시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해 두세요. 한글 맞춤법 1항은 한글을 적을 때 지켜야 하는 원칙,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한다. 소리대로 적는 게 1, 어법에 맞도록 하는 게 2. 소리대로 적는 걸 조금 어려운 말로 표음주의, 어법에 맞도록 하는 것은 표의주의라고 합니다. 여기에 의자를 쓰는 이유는 뭐냐 하면 원형을 밝혀서 한눈에 바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중간으로 갑시다. 한글은 소리 글자이므로 표음 문자, 소리대로 적을 수 있고 그렇게 적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예를 들어서 바다, 나무, 하늘, 여름. 자, 받침이 없는 글자, 그리고 받침에 비음이 오는 글자들은 소리대로 적습니다. 자, 이게 무슨 상관이냐? 여기서 당신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받침에 올 수 있는 글자가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7글자가 있었죠. 여기에서 비음을 한번 빼보세요. 니은, 리을, 미음, 이음. 비음과 유음을 빼면 기역과 디귿과 비읍이 남죠. 자, 이 얘기는 나머지 비음이나 유음 같은 경우는 받침에 그 글자가 오면 그냥 그 음은이 오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소리가 나는데, 받침에 기역 계열, 디귿 계열, 비읍 계열에 예사소리가 아닌 된소리나 거센소리가 오면 이렇게 예사소리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받침에 쌍기역이 왔어요. 예를 들어 받침에 피읍이 왔어요. 자, 이런 경우 비읍으로 바뀌고 이런 경우 그냥 기역으로 바뀌죠.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다른 말로 이렇게 평음, 예사소리, 파열음화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 또한 으뜸, 잔뜩, 살짝, 움찔, 몽땅처럼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된소리가 날 때, 자, 뜸, 뜨, 짝, 찔 이렇게 날 때 음절의 첫 소리는 된소리로 적는 것도 소리대로 적는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자, 이때 뚜렷한 까닭이 없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이렇게 가면 돼요. 우리가 교체에서 된소리 되기를 배웠죠. 된소리 되기의 원인은 4가지가 있습니다. 즉, 된소리 되기는 하나만 떠올려 볼게요. 국수, 이렇게 된소리가 나죠. 앞에 기역, 뒤에 시옷처럼 예사소리가 올 때에, 즉 안울림 예사소리가 올 때에 뒤에가 된소리로 나지. 이건 된소리 되기에 원칙,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글자는 적을 때 어떻게 적죠? 적을 땐 이렇게 적죠? 소리대로 적지 않습니다. 즉 된소리 되기는 표의 주의를 지키는데, 이게 아닌 요런 애들, 된소리 되기의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애들은 그냥 소리대로 적습니다. 표음주의, 이 얘기가 되겠죠. 뚜렷한 까닭이 없다는 것은 두 모음 사이나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받침 뒤, 얘는 된소리 되게 일어나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소리대로 적어준다, 이 얘기입니다. 자, 두 모음 사이, 그 다음에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울림, 소리, 받침 뒤라고 했죠. 저기 으뜸이란 글자 봅시다. 뜸 할 때 요 된소리는 모음 으와 또 모음 으 사이에서 났죠. 그 다음에 잔뜩이라는 글자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잔뜩은 울림소리 요 니은과
그 다음에 라는 모음 사이에서 났죠. 그래서 이렇게 모음 사이, 울림소리와 모음 사이에서는 된소리가 나는 경우 된소리로 적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꽃이라는 단어가 놓이는 환경에 따라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달라진 소리를 그대로 적는다면 의사소통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지금 얘는 꽃이 하고 연음이 일어났고 연음은 음운의 변동 현상은 아닙니다. 꽃나무 하는 경우는 지금 치읓이 디귿으로 바뀌었을 거고 즉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났을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디귿이 니은의 영향을 받아 비음화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 다음에 꽃밭 마찬가지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된소리 되기가 일어났고 그리고 다시 여기 티읕 받침이 디귿으로 소리 났으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런 음운의 변동 현상이나 연음은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죠. 표기에 반영하지 않으니까 본래의 원형을 밝혀서 표의 주의로 표기합니다. 그 다음에 꽃이, 꽃나무, 꽃밭 각각 이렇게 소리대로 적은 것인데 이렇게 꽃이란 하나를 자 하나의 단어인데 이렇게 표기가 달라지면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태를 고정해서 적으면 어휘적 의미가 분명해진다. 형태를 고정한다.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표의 주의로 표기한다. 그 다음에 원형을 밝혀 적는다. 다 같은 말입니다. 이는 처음뿐만 아니라 용언도 마찬가지예요. 자, 소리는 이렇게 나지만 쓸 때에는 형태를 고정해서 적죠. 형태를 고정한다. 다른 말로 원형을 밝혀 적는다. 이렇게 하면 익이라고 하는 어간의 어휘적 의미도 분명해지지만 결합한 어미, 예의 문법적 의미도 분명해집니다. 즉 어미의 기능은 문법적 기능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문장이죠.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서 적는 까닭은 본 모양을 밝혀 적는다. 표의 주의다. 원형대로 적는다. 그 다음에 형태를 고정한다. 다 같은 말이에요.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이 소리대로 적는 원리와 엇발맞는 원리가 공존하는데 언제 그렇게 할까 봅시다. 경찰이 창고에 들어가고 이거는 들어가다 라는 의미가 살아있어요. 곧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거는 밝혀 적었다 라는 의미로 쓰이죠. 자, 그러면 얘는 원래는 들어가다, 들다와 가다가 만난 단어 드러났다는 들다와 나다가 맞는 단어예요. 그런데 요 만나고 나서 들다라는 의미가 여기에서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모두 소리가 이렇게 나지만 얘는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는 이렇게 분석할 수 없다는 건 처음부터 이 글자가 아니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본래의 뜻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표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래의 뜻에서 멀어졌을 경우 자 이렇게 동사 말고 선생님이 명사를 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놀다 라는 단어가 원래의 의미 play 이게 살아있을 때는 놀이 이렇게 쓰죠. 그런데 얘가 노름이라고 의미가 플레이의 의미에서 조금 더 멀어져서 도박이라는 의미가 됐잖아요. 이렇게 멀어진 경우는 소리대로 쓴다. 전미사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말을 적을 때, 자, 전미사가 결합했다, 파생어가 됐다, 그 뜻이죠. 자, 이런 경우는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 때도 있고, 소리대로 적는 때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위에 단어들 먼저 볼게요. 얘는 많다, 많이 밝혀 적었죠. 묵다, 묶음 밝혀 적었죠. 근데 마주, 지붕, 바가지 이 경우는 뭔지 모르겠어. 자, 얘네들은 소리대로 적었죠. 왜 그러냐? 마주는 원래 맛과 우가 접사입니다. 집과
웅이 접사예요. 박과 아지가 접사인데요. 지금 보면 이게 접사라는 걸 눈치채기 어려울 정도로 의미가 많이 사라졌고 쓰임도 많이 사라졌죠. 그래서 얘네들은 접미사 우, 웅, 아지 얘는 본모양을 밝게 적지 않는데 접미사 이나 음과 다르게 여러 어근에 널리 결합하지 못하고 극히 일부에만 결합하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쓰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한글 맞춤법에는 표음주의가 있고 표의 주의가 있다. 그냥 이렇게